안녕하세요, 라이트TV 이상재입니다. 전기차가 시장에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가 빠르게 내연기관을 대체해서 이동수단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의 보급 속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못한 상황이고 전동화로의 전환 속도는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조사들이 전기차로의 전환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는데 전동화로의 빠른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의 높은 가격과 주행거리의 제약 등을 전동화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안전성의 중요성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내놓은 캐스퍼 일렉트릭이 준비 시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내연기관 캐스퍼를 기반으로 개발된 캐스퍼 일렉트릭은 가격을 낮추고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린 것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미디어 시승회에 참석해 캐스퍼 일렉트릭을 직접 경험해 봤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좀 특이했던 점은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에 많은 시기여서 그런지 시승 시작 전에 제품과 관련된 설명 대신 배터리 및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시승회에서는 해당 모델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설명을 해주거나 시승 코스를 소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캐스퍼 일렉트릭을 타기 전에 전달받은 내용들은 배터리 안전기술 적용 현황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캐스퍼 일렉트릭에 장착된 배터리 시스템의 세부 사양과 특장점을 비롯해서 캐스퍼 일렉트릭의 안전과 관련해 어떤 안전기술이 장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은 후 시승이 진행됐습니다. 덕분에 최근 전기차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얼마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만나본 캐스퍼 일렉트릭의 내외 디자인은 이미 부산 모터쇼 등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고 내연기관 캐스퍼를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설명할 때는 내연기관 캐스퍼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어차피 그 차별점을 제외하고는 내외관 모두 내연기관 캐스퍼와 같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픽셀 모양의 헤드라이트와 늘어난 휠베이스 등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소한 차이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앞뒤 라이트의 디자인처럼 차이가 큰 부분이나 전기차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충전구 등을 빼면 큰 차이점을 느끼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이모티콘 같은 포인트들을 캐스퍼 일렉트릭에 적용한 것들을 보면 나름 내연기관과 다르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외형 디자인은 내연기관 캐스퍼 때도 그랬지만 평가가 썩 좋은 편입니다. 귀여운 외형에 둥글둥글한 디자인으로 사이즈와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는 평가처럼 이번 전동화 모델 역시 반응은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실내 역시 내연기관 캐스퍼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많죠. 공간이 작기 때문에 오밀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기능을 사용하고 작동시키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센터페이시아의 구성과 계기판 등의 스펙은 내연기관 모델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10.25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등의 구성은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준은 아니고 보는 시각에 따라 살짝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동화 모델은 변속기가 칼럼식으로 변경되면서 변화가 느껴지는데 공간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좀 더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변속 레버가 없어지면서 확보한 공간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면서 내연기관 캐스퍼에 빠져 아쉬워했던 소비자들의 니즈를 채워준 모습인데요. 실제로 캐스퍼 일렉트릭이 공개된 이후에 기존 캐스퍼 오너들이 내연기관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줬다고 말하는 의견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나름 현대차가 고객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을 나름의 결과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실내를 채운 편의 기능들은 대체적으로 고급스럽습니다. 전기차 라인업의 가장 막내 포지션이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는 열선 및 통풍 시트가 적용됐고요. 작은 차체지만 어라운드 뷰 같은 기능들도 지원합니다. 하이패스 일체형 룸미러나 카플레이, 오토홀드 같은 기능들도 지원하죠. 사실 썬루프 같은 요소들은 경차 등급에서 그리 많이 적용되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차체에 약간 시 같다는 소비자들의 의견들이 많았고 쓸데없이 가격만 올리는 요소라는 말들이 있어 없는 모델들이 많았는데 썬루프를 비롯해 편의 기능들은 매우 풍성하고 덕분에 한결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오밀조밀한 공간이지만 앰비언트 무드래프 같은 요소들도 넣어서 작지만 저렴한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을 알차게 구성해 나름 제대로 꾸며보려고 노력한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실내 V2L 기능의 적용입니다. 사실 실내 V2L 기능은 약간의 고급 옵션이라는 인식도 있고요. 외부에 V2L이 있으면 전용 액세서리를 통해 전원을 끌어다 쓸 수 있기도 해서 공개 전 실내 V2L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캐스퍼 일렉트릭은 실내 V2L까지 지원을 하면서 전기차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했습니다.
덕분에 활용도는 더욱 높아졌고요. 실내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캠핑 등의 활동에서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소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VTL 기능을 자주 활용하는 사람들은 실내 VTL 기능의 지원에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휠베이스가 180mm 늘어났는데 이는 뒷자리에 앉았을 때 살짝 여유로워진 공간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키가 좀 큰 사람이라면 무릎이 앞 시트에 얼마나 붙느냐에 좀 민감할 수 있는데요. 경차 수준의 사이즈에서 180mm는 그렇게 작은 길이가 아닙니다. 시트도 안락한 편이고 불편하거나 쿠션에 안락하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수석의 시트를 폴딩하면 만들어주는 여유로운 공간이나 좀 더 넉넉해진 트렁크 등이 이 모델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이라 차박 등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나름 평탄화도 가능해 잠시 쉬거나 짐을 나를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도 USB-C 타입 충전 포트를 지원해서 거주성도 나쁘지 않고요. 이 정도 뒷자리면 장거리 이동 시에도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원을 놓고 달리기 시작하면 작은 차체가 매우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고 113마력을 발휘하는 전기 모터와 49kWh의 MCN 배터리 조합은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는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큰 길에서도 제법 시원스럽게 달리고요. 작고 좁은 길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전기차 특유의 시원한 초반 가속으로 운전하는 재미가 있고요. 즉각적인 반응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은 TV의 광고 속 캐스퍼 일렉트릭의 빠르게 달리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광고 속 캐스퍼 역시 고속으로 질주하는 모습이 강조됐는데 이는 실제와 다르지 않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무게가 있지만 차체가 워낙 작고 가벼우니 힘 좋은 모터를 만나 그만큼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신호에 대기하고 있다가도 가속 페달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그만큼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발하고 도로의 흐름에 방해는커녕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무게의 중심이 살짝 위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바닥에 깔려있는 배터리 덕분에 오히려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주더군요. 코너를 돌아도 휘청이거나 밸런스가 망가지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중심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처럼 묵직하고 안정감 있게 달리는 느낌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주행 모드에 무려 4가지 모드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스포츠 모드의 존재가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경차 사이즈 수준의 차량들은 배기량이 적거나 엔진의 성능이 다소 한정적이라서 스포츠 모드의 존재는커녕 주행 모드가 있어 봐야 노말과 에코 모드 정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름 당당하게 스포츠 모드가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고 달려보니까 좀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 운전하는데 즐거움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시승하면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차급과는 상관없이 주행 보조 기술을 아낌없이 투입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사실 전기차 라인업의 가장 막내 모델이라 주행 보조 기술에 적용해 차등을 두었으면 어쩌나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우려였습니다. 상위 차급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탑재했고요.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로 유지 보조 기능들이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라면 차급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든든하게 적용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후방 교차 추돌 방지 보조 등 안전과 관련된 기능들이 대부분 적용돼 든든합니다. 또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주차 추돌 방지 보조, 후측방 모니터가 신규로 탑재돼 현대차가 개발한 안전과 관련된 기능들이 다양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승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을 직접 사용해보니 매우 잘 인식하고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정도라면 가장 하위 모델이라 옵션이나 기술에 적용해서 서운하네, 아쉽네 하는 반응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하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한 주행 보조 기술이 적용됐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안전 부분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그리고 페달 5조작 안전 보조 기능이 최초로 적용돼 중간 기착점에서 이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시간의 제약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 기능은 전 후방에 장애물이 감지된 상황에서 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급하게 작동하는 경우에 운전자의 페달 오인으로 판단해서 출력 제한 혹은 긴급 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주는 기능인데요. 특히 전기차 급발진으로 알려진 사고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막내 모델임에도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준 것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기아차가 EV3를 내놓으면서 나름 파격적이라 제시한 가격을 보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차가 더 빠르게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경우 보조금을 최대한으로 받을 경우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2천만 원대 초중반의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저렴한 가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이 앞에서 설명했듯 스펙을 낮추고 옵션을 빼서 낮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전기차 중에서 가격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전동화의 빠른 대중화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이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를 선택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격과 성능이란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의 등장은 아마도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전기차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현대차가 내놓은 모범 답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캐스퍼 일렉트릭의 등장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얼마나 흥행하게 될지 그 어느 때보다 이 모델의 결과와 성과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캐스퍼 일렉트릭 시승회에서 경험한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